네, 안녕하세요. 김혜구입니다. 오늘 5월 31일 방송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또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월, 화, 수, 목, 금 다 녹화를 하고 싶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주 1회 정도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시간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일단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유진테크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테마랑 3D 낸드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카톡방에서 좀 다뤘던 종목이기도 해요. 일단 그래가지고 월봉부터 살펴보신다면은 월봉 입장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22년 1월까지 최대 고점 찍은 다음에 5만 5천 정도 찍은 다음에 19,000까지 하락한 이력이 있겠고요. 근데 이런 하락하는 와중에 최근에 22년 9월부터 최근 23년 3월까지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 보여줬고 이번 달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꼬리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가격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을 그런 가능성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매매하기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봉 관점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일본 관점에서는 최근 들어서 외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보신다면은 프로그램 5월 12일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 들어왔죠. 5월 31일까지 꾸준하게 매수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도 처음에 음수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수세 증가해 나가는 모습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차트 측면에서 주봉 입장에서는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상승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나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좀 차트에 가격적인 마사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참고를 말씀드리는 외국인 동향 올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다 많은 기간 동안 매수한 거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동향 꾸준하게 참고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 이평선 또한 가격 수렴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 수렴 이후 상승 시도하는 모습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차트적인 저점에서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아까 주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근접하면은 진입을 고려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제일 무난하게 본다면은 이평선 수렴되었던 구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평선 수렴 구간 현재 구간부터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 조정받았다가 상승하는 거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입장에서는 키움 증권 재무 차트인데 최근 들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 400억에서 1100억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온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 안 좋다고 해도 예전만큼 400억 수준의 그런 매출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570억, 770억까지 증가를 해줬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또한 천천히 예상치, 실적 예상치 늘려가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PBR 같은 경우에는 3.9배에서 최근 2.12배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최저점 구간이 1.1배 정도인 수준에 비하면은 그때보다는 실적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15%에서 29%까지 조금씩 증가해온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잉여금은 조금 긍정적입니다. 최저점 2,200 정도에서 3,100억까지 1,000억 정도 증가해온 모습 꾸준하게 계속해서 비축해온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패턴이 있습니다. 1분기, 3분기, 1분기, 3분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측면이 보이고요. 잘 나올 때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24%, 30%, 28%, 28%, 21% 이렇게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었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조금 주문이 밀렸는지는 몰라도 영업이익률 12%, 23년 1분기 이렇게 나와줬네요. 근데 23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던 영업이익률 생각해 보면은
23년 이후 24년, 25년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 오히려 쇼티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드려서 오늘 주시 종목으로 선정을 해 봤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살펴보게 된다면 21년 1분기 최대치로 513억까지 나왔다가 계속해서 150억, 140억, 최근 들어서 1분기 305억까지 상당히 많이 나온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잘 나와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현금 흐름 안정화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2분기랑 3분기 마이너스 음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무 측면에서 갚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오히려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흐름에서 23년 1분기 420억가량 집행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투자 집행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ROA는 뭐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 계속해서 하반기 실적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테마 자체가 반도체 장비 테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예상하는 반도체 저점이 최근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해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23년 지나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DDR5 관련 장비 매출들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유진테크 매출 구성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일단은 레포트부터 한번 참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타픽은 유진테크 이렇게 제시를 했다. 왜 이렇게 제시를 했냐? 이렇게 보면은 일본 기업 독점 장비에서 매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데이터 국산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어 D램, 낸드 모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세 가지구 구성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 미세화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AAD 장비 매출 확대로 긍정적이다 말을 하고 있네요. 관련해서 ALD 보면은 국내 기업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 유진테크 2%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금 적은 수준이긴 한데 일단은 유진테크 또한 시장 참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장비 점유율은 글로벌 기업 대비 아직 낮지만 국산화 수혜와 선단 공정 장비 적용 확대로 향후 성장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말을 하고 있고요. 레포트 제목 기술 투자가 빛을 발할 때다. 목표 주가 42,000원 제시했고 현재 31,000원 위치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전자 1D램 관련 진입으로 매출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한 22년의 평균 PER이다. 22년 관련해서 살펴본다면은 22년 평균 PER 1분기 18, 19, 13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중간치 정도 적용해가지고 여기 정도 와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목표 주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34,000원 정도가 단순한 주가 추정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41,000원까지 4만원까지 부른 거는 42,000원까지 불렀네요. 42,000원까지 부른 거는 조금 더 괜찮은 영향이 있지 않나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23년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리고 D램, 낸드, 파운더리 모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P, CVD, ALD 모두 성장하고 있다. 테크 전환의 수혜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R&D 비용 지출을 늘려가며 지속 신규 장비 개발에 주력해온 저력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 1분기 투자 활동 현금 흐름 420억 정도 나타났습니다. PBR 차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점 구간은 0.9배 같은 경우인데 이때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1.7배 구간에서 유의미한 그런 지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준 거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1.7배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상승 여력 충분하고 PBR 밴드 또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정하는 거는 2.5배까지 이쪽 한국투자증권에서 상승 여력을 추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레포트는 그렇고요. 관련해서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반도체 핵심 장비 국산화 성공 관련해서 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월 25일 기사입니다. 관련해서 특허청장이 방문을 했었네요. 25일 방문을 했었고
뉴스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해서 IR 관련한 자료도 또 보겠습니다. 유진테크 사업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련한 내용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23년 1분기 자료입니다. 수요 약세에 따른 고객사 투자 감소 지연 추세가 일단은 지속된다. 당사 23년 판매는 디램 집중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장비 개발 및 개선 위에 R&D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줄어가다가 23년 1분기에 증가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베뉴, 프로핏 측면에서도 TTL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오피 컨센서스 어느 정도 21년까지 증가를 했었는데 22년 감소를 했었다. 근데 증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Sales by Application 나와 있는데 디램형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디램 매출 보시게 된다면은 22년까지 많은 투자 비중 17년도에 96%까지 올라갔다가 22년에 79%까지 내려가는 일단은 추세이고요. 낸드 비중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단 매출 추세는 증가하고 있던 거 아까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 측면에서 분기 보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품 설비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 장비 아까 LP, CVD, ALD 말했죠. 반도체 전 공정 장비다. 웨이퍼 위에 특정 용도막 증착하는 장비다. 증착 장비 87% 매출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산업 가스 소재 이런 거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위에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제공한다. 연평균 작업 시간은 일단은 2200시간 정도 되고 있고요. 8시간을 기준으로 일단은 계산해 놨네요. 가동률 측면에서는 일단은 생산 실적 97대, 78대, 22대까지 일단은 낮아졌습니다. 근데 22대 낮아진 게 현재 1분기 추세만 판단을 한 거죠. 단순히 곱하기 4 계산한다면 88대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늘려갈 수 있다. 만약에 24년 이후 장비를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90대 이상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생산 설비 변동 내역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만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취득만 일부 연구 개발 설비 취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 3억, 대략 3억 정도 잡을 수 있겠네요. 매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단하게 확인을 해 봤고요. 수주 상황입니다. 당 분기 말 장비 수주 계약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기초 이렇게 나와 있고 신규 계약 1,000원 단위니까 381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 381억이고 기말 수익 인식은 한 절반 정도 이루어졌네요. 1,500억 중에 670억 정도니까 절반 조금 안 되게 이루어졌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신규 계약 들어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연구개발 비용 또한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본다면은 22기에서 23기까지 일단 살펴보면은 인건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원재료비 꾸준하고 감가상각 이루어졌고요. 정부 보조금은 살짝 아쉽습니다. 한관비는 증가했고 개발비 매출 비중 측면에서는 25%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꾸준하게 뭐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연결 재무제표 봅시다. 보기 좋은 게 있네요. 23기 1분기랑 24기 1분기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있고요. 매출액 측면에서는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반도체 일단은 고난의 행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한 거는 일단 감안해서 보고 성장성을 조금 생각을 해 줄 수 있겠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어렵지 않다 볼 수 있겠네요. 97억, 324억에서 97억 좀 크게 감소를 했으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당이익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기존 23기 1분기 22년 1월 22년 1월 가격대가 5만 원대죠. 24기 1분기 가격대는 2만 5천 원대입니다.
뭐 절반 감소했으니까 딱 지금 주당 이익 절반 정도 나와 있네요. 투자연금 보면은 아까 420억 정도 투자했다고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단기 금융 상품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안타 쳤나 봐요. 좋아요. 일단은 개발비는 증가했고요. 12억, 1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찾아보게 된다면은 매출 채권 관련해서 금융회사에 단기 금융 상품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련해서 조금 투자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금융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재무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아까 봤었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서 조금 많은 부분이 단기 금융 상품으로 흘러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랑 별개로 개발비 늘려가고 있다. 개발비 중 꾸준하게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장비의 수주 자체는 일단은 23년 자체는 절반 정도 지나갔죠. 지나간 마당에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제가 추측하면은 24년, 25년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반도체 수급 DDR5 중심으로 풀리는 과정에서 웨이퍼 장비,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고 세 가지 측면 D램, 뭐 낸드 그리고 파운더리 쪽에서 세구간 납품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매출 다변화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매수세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거래량 또한 최근에 터져줬습니다. 3월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터져줬기 때문에 이 구간 거래량 여전히 유지하는 만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오랜만에 조금 길게 녹화를 했네요. 저는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